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시사계의 풍산계,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던져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했다. 갑자기 좀 상당히 철학적인.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되돌리려고 했다. 예. 특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이요? 이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서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 마지막. 네. 결심 공판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이런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딱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그 공판이었는데요. 네. 특검팀이 이야기하기를 김 전 실장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이고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 내 편과 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했다. 라면서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검사의 이제 구형 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즘에는 보면요. 예.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철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장한 것 같습니다. 특검팀이 몇 년씩 구형했습니까, 이번에? 예, 우선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7년 구형을 했고요. 함께 기소가 됐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6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또 역시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3년. 그리고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되긴 했는데 지금 재판 따로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다음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모두 5년.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 7인방 전원 실형 구형에다가 전원 일단 그 양형 기준으로는 최고형을 구형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리스트만 안 만들면 괜찮은 거죠? 그것도 참 말씀드리기 애매하네요. 그런데 그렇죠. 일단 왜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송 언론 상황을 놓고 보면 언론인은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책 제목에 나옵니다. 이건 언론계 전체를 좀 약간 그렇습니까? 모욕하는 그런 발언일 모욕은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모욕이다니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일각에 있긴 하죠. 저는 모욕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또 뭐 기레기 이른바 기레기 책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알아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리스트를 안 만들고. 그건 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구형 안 받았습니까, 이번에? 블랙리스트 최종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오늘 내놓긴 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어쨌건 이 모든 지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거쳐서 조윤선 전 장관 거쳐서 청와대 비서진 거쳐서 문체부로 딱 전달이 됐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이에 동조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최종적인 그 책임자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중하게 물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최종적인 어떤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은 있는 거고요.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져야 한다. 져야 한다. 그런 거죠. 지금 오늘 한 당이 생각이 나서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아프다면서 보석 신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해서 보석 청구한 상태죠, 이미. 지난달 이제 9일 처음으로 환자복 수의를 또 입고 재판에 나와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환자복 수의를 또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 복장이 환자복 복장인가요? 그렇답니다. 지난달 28일 이제 결심 재판, 그러니까 오늘 결심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피고인 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심장병이 상당히 위중하다. 매일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다.
옥사하지 않고 밖에서 죽었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청와대 근무할 때 예. 정말 매일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예. 소신껏 근무를 하셨더라면 이런 참사가 빚어졌을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딱 말을 또 먼저 해버리셨네요. 아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 멋있는 말을 제가 또 미리 해버렸네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지금 말 끝나자마자 조고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약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 그 마지막 피고인 신문 때도 책임은 전적으로 완전히 다 회피를 했거든요. 예. 청와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서 관리한 게 사실이냐라고 네. 특검 쪽에서 물으니까 예.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다. 아주 원천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거듭되는 질문에도 뭐 알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책임은 예. 자기가 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과거 왕조에서 도승질을 했다면 사약을 받지 않았겠느냐. 특검에서 당신 재판도 할 것 없이 사약 받아라 하면 독배를 내리면 그거 마시고 그걸 끝내고 싶다라고 예. 얘기는 하긴 했어요. 예. 정적 책임에 통감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죽고 싶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고 예. 그런 거죠.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조윤선 장관도 이 마지막 피고인 신문 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다. 예. 심지어 또 눈물까지 약간 흘렸고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네. 자, 그런데 저는 뭐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차라리 예. 본인들이 인정한 그 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그랬더라면 오히려 형량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국회 환경위 노동위 소속이시면서 조대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격노하셨고, 이런 당신 때문에 교수 사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다. 교수 될 자격도 없다라고 일갈하셨던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네네. 어떻습니까? 국회 인사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이른바 예. 한국당에서 신삼종 세트가 그러나요? 네. 또 두고 봐야죠. 그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 우리 이상돈 의원께서 상당히 교수로서의 본질 이거를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사회이사 임명될 때 당신이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 그 정관이 있고 이사회에 규칙이 있는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될 자격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조대엽 후보자에게 대해서 조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그 부분은 가지고서요. 제가 정말 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을 했는데. 네. 정말 너무 상식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날 환동이가 밤1시까지, 그거 가지고서 밤1시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테라벨 변명을 했는데. 네. 인감 증명 4통을 주고, 그냥 몇 개나 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을 뭐 때문에 받았냐 그러니까. 무슨 전세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 위해 했다. 소송하는데 인간님이 필요 없거든요. 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의원들이 혀를 내들었죠. 예. 그래서 1시까지 그렇게 그런 희한한 청문회를 했는데. 네.
그러고도 청와대가 장관 임명하게 되면은 뭐 네. 국회라는 존재를 네.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짚었습니다. 근데 인감 증명을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닌 그렇죠. 건데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는 말입니다. 의원님 지금 네. 청와대가 임명하는 장관 후보자들 또 장관분들을 보시면 거의 이 교수 출신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때는 네. 사실 그 분야 또는 연관된 분야에서 일했던 관료 집단이야말로 제일 전문가 집단이죠. 근데 예. 이제 현 정권이나 좀 진보 성향 이런 지지 세력에서 관료를 불신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교수도 교수 나름으로 좀 실무를 좀 아는 교수도 있고 네. 어떤 교수는 그냥 정치 집단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거는 네. 현실 정책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후자가 많을 겁니다. 예. 썩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말씀을 여쭤봤던 건 이제 뒤에 드려야 될 질문이 이상돈 의원께서 대답하시기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대표를 대신해서 전 대표를 대신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부드럽게 먼저 드렸습니다. 이유미 단독 범행건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잠정 결론 내린 거는 다 듣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에서? 뭐 진실은 뭐 검찰 수사 더 나아가서 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예. 이유미 씨 단독 행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근데 네. 그 결론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 저는 관계자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고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일으켜서 예. 정말 죄송하고 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사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것은 반드시 그것이 고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도의 검증을 못하고 네. 허위사실을 갖다 선거기간 유포하게 되면은 그것도 예. 다 법유명이지만 다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우리 당의 그 관계되는 사람이 좀 사죄하는 모습을 법적인 면이 아니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좀 더 보였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일 교수가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후보에 같은 경우 물론 자기가 관여했던 관여하지 않았던 하지만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반추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좀 더 국민 앞에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감하는데 그렇게 좀 실기했던 것 같고 예.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뭐 사과를 해도 그것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리겠는 게 하는 그런 기 때문에 저도 좀 착잡합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럼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이미 또 유권자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지금 검찰 수사는 또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박지원 전 대표 내 목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목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요.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유미 씨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 안철수 전 대표나 뭐 박지원 전 대표한테, 뭐, 알리거나, 협의하거나,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안 전 대표나 박 전 대표나, 뭐 그거 알고서 이런 일을 이렇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만큼 우리 그 시스템이 네. 취약했다는 거, 예. 그게 참 아픈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당 당직자와 많은 의원분들이 긴장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긴장인데요. 예. 긴장은 해도 이미 뭐 큰 대선이 지나갔고, 예. 당이 좀 응당 가져야 하는 신뢰성 같은 게 네. 추락을 해서 예. 뭐 착잡합니다. 네. 예. 그래도 이상돈 의원께서 중심이 되시든지 하셔서 지금 국민의당이 맡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게 우리 뭐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뭐 통해서 많이 네.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단은 네. 우리가 좀, 자성을 하고, 네. 또 우리 길을 좀 헤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나 추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당의 정책, 의견은 분명히 반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현재, 우리 의원총회에서, 예. 국방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뭐 인정할 수 없다. 네. 추경에도 참여하지만은 예. 또 나름대로 이제 불효불급한 네. 추경 예산은 삭감하고 네. 우리 입단 반영하도록 뭐 당의 방침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특히 그것은 국회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국회가 뭐 심각한 파국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일관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